우리 지난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했어요. 배경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리면서 간단하게 다시 배경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는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는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주변을 넓혀가면서 통일을 하면서 엄청 커졌단 말이야. 독일이 강해졌어. 독일이 강해지면서 어느 나라를 침략했냐면 여러분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얘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대. 근데 그 동맹을 몇 개 맺었어? 그렇지. 독일을 포함해서 3개 맺었대. 그 동맹의 이름이 뭐냐면 삼국동맹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었대. 그러면 프랑스도, 자, 프랑스도 이제 서로 힘을 합치는데 어느 나라랑? 영국이랑 그다음에 러시아. 그래서 얘네 이름을 얘들아 삼국협상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은 이제 내가 힘이 세졌잖아. 더 힘이 세지고 싶은 거지. 여기 보세요. 프랑스와 영국은 이전에도 식민지가 많았어. 그런데 독일은 식민지가 없지. 그래서 독일은 점차 식민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유럽 내에서 힘을 키우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힘센 나라들과 이제 독일이 부딪히게 된 거지. 그래서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은근한 갈등이 계속 있었어. 저거 독일 커지는데 저거 나 고립시켰지? 프랑스는 기분 나쁘잖아. 나 고립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은 저거 계속 커지려고 하는데 힘이 세지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독일이 세지는 게 반가운 게 아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얘들아 불을 붙이는 사건이 나타났어. 그 불을 붙이는 사건은 어느 반도에서 일어났냐면 발칸반도라는 데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자, 거기에 세르비아, 여러분 세르비아는 누구랑 친했냐면 누구랑 같은 민족이냐면 러시아랑 같은 민족이었어. 그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인 거야. 그 사건을 도시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사건이라고 했다? 자, 여기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나오죠? 사라예보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었잖아. 황태자라는 건 여러분 다음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선전포고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 그러면 나 오스트리아 편, 독일이 편 들고, 이탈리아 편 들고. 그리고 여러분 세르비아는 내가 아까 누구랑 친구라고 했어? 그렇지, 러시아 친구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르비아를 러시아가 도와주고 우리 협상이잖아. 프랑스, 영국까지 같이 전쟁을 하게 된 게 1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독일이 잘 나갔어. 주도권을 잡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독일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야. 독일은 빨리 프랑스를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전쟁을 끝내려고 했거든. 그런데 양쪽 전선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기할게요. 자, 이 밑에 필기할게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냐면 자, 여기 봐봐. 독일과 오스트리아라고 했지. 여러분, 자, 유럽은 아니지만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터키라는 나라 있죠? 그 지역에 큰 제국이 하나 있었어. 그 제국의 이름이 뭐였냐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에 들어갔대요. 자, 그럼 쓸게요.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에 가담했다.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 봐봐. 여기 이탈리아가 처음에는 독일이랑 한 편이었잖아. 근데 나중에 프랑스랑 사이가 좋아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랑 잘 지냈다가 이제 프랑스랑 또 친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이탈리아가 여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가 협상국으로 가버렸어. 대신 때린 거지.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이탈리아가 가버렸어. 그럼 여기 쓸게요. 이탈리아가 협상국에 가담했대.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도 이때 힘을 키워서 자, 이 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얘들아, 그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스만제국 이탈리아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양분돼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가 일본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독일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봅시다. 비유럽 국가. 유럽이 아닌 나라. 여러분 일본은 유럽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대전이 나왔어. 그 다음에 식민지.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분 알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막 이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다큐나 이런 걸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흑인들이 막 싸워요. 유럽 내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애들이 막 가서 싸운단 말이야. 이게 1차 세계대전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화살표 치고 이렇게 씁니다. 유럽 내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전 세계가 물론 막 200개 국가가 참여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참전을 하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의 규모가 진짜 커졌지? 자, 이 상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점 밑에 내려갈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자.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 육지에서 싸우고 있었어. 그러면 영국은 뭐 했냐? 얘들 영국은 섬나라잖아. 섬나라니까 뭐가 강해? 영국은 얘들아 이게 짱이었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짱. 뭐가 짱? 그렇지, 해군이 짱이었어. 그래서 영국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 쓸게요. 영국의 해상 봉쇄. 자, 그래서 독일의 해안가. 여러분, 영국이 여기 있고, 독일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 독일 해안가에 영국이 계속 배를 띄워놓는 거야. 군함을 띄워놓고, 니네 배 타고 나오면 죽는다? 배 타고 나오면 죽는다? 나오지 마? 가만 안 둬? 하고 계속 거기에 군함을 주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건 둘째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 들어가야 되는 배들이 독일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무역할 때 뭐 이용해? 요새야 막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지만 무조건 배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잖아. 지금도 얘들아 우리는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독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막 배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독일 내부는 어떤? 난리 나는 거지. 식량도 없어, 석유도 없어, 뭣도 없어 막 이러니까 해상을 봉쇄시켰어. 이게 영국의 해상 봉쇄예요. 군함들을 다 띄워놓고 독일 니나 나오면 죽는다 하고 외국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얘들아 독일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잖아. 가만히 있으면 전쟁도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군함을 없애야 되잖아. 영국의 군함을 없애야 되니까 독일이 생각했던 게 뭐야? 바다 위에서는 우리가 잽이 안 돼. 영국이 너무 잘 싸워. 영국의 군함이 너무 세. 어떻게? 얘들아 독일 사람들이 바다 밑으로 간 거죠. 그렇지. 뭐를 만든 거야? 잠수함. 얘들아 독일말로 여러분 유보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말로 유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은 보통 유보트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그걸 잠수함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무슨 작전이라고 표현하냐면 자 쓸게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럼 얘들아 말 그대로 해석 풀면 돼. 해석하자. 잠수함을 바다 밑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어뢰라고 하죠. 잠수함에서 쏘는 폭탄을 어뢰라고 하지. 그래서 퐁퐁 맞추는 거야. 군함을. 그럼 얘들아 군함은 쪼르륵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봐봐. 무제한이네. 그러니까 일단은 독일이 어떻게 하냐면 저게 군함이든 저게 영국의 상선이든 저게 무역선이든 일단 영국 주변에 있는 거는 다 쏘자. 그러니까 영국 그 해안을 돌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를 돌아다니는 모든 배들은 다 쏘자. 하고 얘들아 다 쏘는 거야. 어뢰로 다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다 밑에서 저게 영국 배인지 뭐 어디 나라 배인지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화살표 치시고 얘들아 영국 배인 줄 알고 막 쐈어. 어뢰를 쏴서 막 꼬르륵 얘들아 유보트가 엄청 무서웠어 당시에. 그러니까 어뢰가 어디에서 온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 배들이 다 수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배가 아니었던 거지. 여러분 어느 나라 배였어? 미국 배였던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 거기였어. 그러니까 얘들아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엄청 죽은 거야.
그 미국이 이 작전 이후에 안 되겠다 이것들 우리나라 배를 건드려? 자 그래서 미국이 참전해요. 미국이 참전해.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미국이 어디에 들어간 거야? 그렇지. 협상국에 들어간 거야. 협상국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러분 전개에 여기까지만 우선 필기를 하세요. 미국이 들어갔다. 왜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필기를 하냐면 미국이 들어오면서 전세가 완전 역전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들아 막 지지부진하게 막 이렇게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는 엄청 사람만 죽어나가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거든. 계속 지지부진하게. 근데 얘들아 미국이 들어오면서 확 바뀌어. 왜 확 바뀌냐? 여기 들어보자. 얘네들이 이미 지치지 않았겠어? 4년 싸웠는데. 그냥 얘네들 막 이미 지쳤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미국은 이제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서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힘 남아돌고 그리고 아직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얘들아 전세가 역전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거든? 그래서 전개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종결 쓸게요. 아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의 여객선이 큰 피해를 봤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했다. 여기에는 여러분 미국이 참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번이 이거였어. 너네 교과서에 나온 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얘들아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전쟁을 하잖아. 계속 전쟁을 하면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돈이 많이 들잖아.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병사들 밥도 줘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빌리냐? 유럽 내에서는 얘들아 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돈만은 미국한테 빌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네 영국, 프랑스가 얘들아 이 전쟁에서 지면은 내가 돈을 못 받잖아. 그래서 참전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는 기억 안 해도 괜찮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면서 미국이 참전을 했다. 여기 이거서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힘센 미국이 들어왔어. 당연히 협상국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동맹에서 빠져버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쓰세요. 오스만 제국이 동맹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에 썼듯이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렇게 세 나라였는데 얘들아 여기 보자. 오스만 제국이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 중에서도 독일만 열심히 싸웠단 말이야. 독일이 열심히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은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다 쓸게요. 이 독일이 얘들아 이제는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지. 야 이놈의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되냐? 4년이나 했잖아.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독일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야. 야 능력 없는 황제 내려와. 혁명이 일어나고 얘들아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임시 정부가 항복을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됐다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걸 줄줄이 다 외워요? 얘들아 줄줄이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이탈리아가 들어갔네, 일본이 들어갔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독일이 중심에 대해서 싸웠어. 삼국동맹과 이 협상국이 싸웠는데 처음에 독일이 주도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독일이 패하고 나중에 협상국이 이겼다. 이런 정도 큰 줄기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밑에 보면 특징이 나와 있어. 특징. 선생님 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전쟁은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 맞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냐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과 이후의 전쟁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상상해보자. 우리가 옛날 사극 보면 얘들아 어떻게 싸워? 조선시대 때 어떻게 싸워? 그렇지. 말 타고 싸우잖아. 말 타고 싸우고 활도 쏘고 창도 쏘고 나중에 얘들아 뭐가 개발돼? 그렇지 총이 개발되잖아. 물론 대포도 쏘지만 근데 얘들아 이 총이 빵빵빵빵 이렇게 좀 천천히 쏴지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싸웠냐면 돌격하면서 싸웠단 말이야. 우르르르 막 말 타고 가서 돌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막 그렇게 이기는 애들이 막 몽골군 이런 애들 얼마나 잘 싸웠어요 옛날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전혀 돌격전이 안 되는 돌격하면 안 되는 돌격하면 얘들아 큰일 나. 돌격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뭐야?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관총이 사용됐고, 대포가 사용됐고, 기관총이 사용되는 바람에 돌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관총 안 맞아야 되잖아. 안 맞아야 되니까 땅을 파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전. 그래서 여러분 참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숨어. 그리고 이렇게 얼굴만 내밀었다가 총 쏘고 또 들어가고, 총 쏘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 나가면 큰일 나지. 왜? 다다다다다다 기관총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 쓰세요. 막 돌격해서 우르르르 막 싸우고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숨어있고 계속 방어하고 기관총 안 맞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전쟁이 길어지는 거야. 참호전의 특징이 이랬어요. 얘들아 얼마나 끔찍했냐면 여기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시신을 치우지를 못하는 거야. 치우지 못하니까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대포가 한 대 떡떡 떨어져? 대포가 떨어지면 얘들아 그 시신과 함께 대포가 막 그 흙이 팍 터져서 얘들아 시체가 공중으로 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하기 싫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 참호 안에서 이 구덩이 안에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들의 그 삶이 이 병사들의 생활이 정말 끔찍했겠죠. 그리고 얘들아 거의 막판에는 전쟁의 막판에는 뭐까지 퍼지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감이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격리하고 그리고 집에 있고 하잖아. 거리두기 하고 여러분 전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먹고 막 이 안에서 막 시신들과 같이 있는데 그때 얘들아 독감까지 퍼지니까 이 병사들이 얘들아 걷잡을 수 없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끔찍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뭐였냐면 자 쓸게요. 총력은 뭐냐면 얘들아 총력을 기울인다. 내 모든 힘을 쏟는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쓰세요. 자, 모든 국민이 전, 후방 가리지 않고 전쟁에 동원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 자 보자. 얘들아 남자들은 전방에 나가서 싸우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그럼 이 뒤에서 밥 먹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됐대.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동원돼? 공장에서 무기 만들고. 얘들아 모든 남자들이 나가니까 정말 성인 남자들이 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공장을 돌리고 하는 그래서 총력전이었다. 세 번째 특징은 제1차 세계대전은 얘들아 연도 여기 써있지 1914년이라고 했어. 그러면 산업혁명 한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이 다 여기 모든 기술이 이 대전에 쓰여요. 전쟁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편리한 그 과학기술이 사람을 죽이는데 모두 다 쓰여. 그래서 신무기 개발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무기는 너네가 아는 그 무기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무기 중에 핵폭탄 제외하고는 다 이때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아 절대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잠수함 그 다음에 이거 부시기 위해서 장거리 대포 그 다음에 기관총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차, 얘들아 전차는 탱크예요. 막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좀 되게 끔찍했던 건 뭐냐면 대포를 쏘고 탱크를 해도 이 참호가 쉽게 뚫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사용하냐면 얘들아 독가스까지 사용돼요. 그래서 독가스를 개발해서 나는 방독면을 쓰고 막 독가스를 퍼뜨리면 상대 쪽에서는 실명을 하거나 죽거나 한단 말이야. 너무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 편리한 과학기술이 이런 데 쓰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끔찍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독감으로도 정말 많이 죽었고 이때 이런 전쟁을 하면서 참호전을 하면서 신무기가 개발되면서 그리고 얘들아 비행기, 전투기도 이때 모두 다 개발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막 통계가 여기저기 막 다르지만 천만이 죽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1000만이 죽었다. 그리고 2200만이 부상당했다. 그러니까 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조금 충격 먹은 사건,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구나 충격 먹었고,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우잖아. 그때도 인류가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이 두 번을 느낀 게 바로 1차와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그럼 저런 특징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만 하고 끝내줄게. 자, 영향. 얘들아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어? 그렇지, 유럽에서 일어났잖아. 그러면 유럽에서 그 잘 나가던 나라들이 싸운 거잖아. 영국, 프랑스 얼마나 잘 나갔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제국이었다고. 자, 유럽의 나라들이 유럽의 열강들이 얘들아 유럽 본토에서 싸우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면서 답도 안 나오는 전쟁을 하니까 세력이 당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옛날에는 짱이 누구였냐면 영국이었어. 그리고 얘들아 나중에 막 독일도 잘 살고 하니까 얘네들이 큰 소리 뻥뻥 쳤단 말이야. 프랑스, 영국, 독일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식민지 건설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얘들아 전쟁 끝나고 사람은 많이 죽었지, 돈도 없지, 정말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영국이 아닌 거죠. 잘 나가던 프랑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얘들아 세력이 약해지는 애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애들도 있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 누가 강해졌을까? 그렇지, 미국이 강해졌어.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 미국 본토는 아무 일이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들어가면서 미국이 이겼지. 그러니까 승전국의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일본 등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런 영향이 있었다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얘들아 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회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하냐면, 독일은 졌잖아. 독일은 전쟁을 시작했고 졌잖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얘들아 이긴 쪽이잖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협의를 하지. 야, 독일 네 책임이야. 배상금 내나? 이런 회의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왜 러시아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 20세기는 여러분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계속 대립을 해요. 근데 이 중심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 사회주의의 중심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 그래서 러시아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20세기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할 것이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독일이 졌잖아. 그럼 독일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